계란은요 정말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쉽고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먹기 참 좋은 음식이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포만감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계란에는요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고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복이고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 아침 공복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3가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커피예요. 우리가 커피를 요즘에 사람들 참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사랑이 대단한데 이 커피를 아침 공복에 먹는 것과 식후에 먹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게 되면요. 우리 위 벽을 심하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식후에 먹는 커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공복에 먹으면 위 벽을 심하게 자극을 해서 공복에 커피 드신 분들 느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속이 쓰리고 또 위산 역류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이렇게 속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커피 먹으면 정신이 각성이 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커피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공복에 드시게 되면 너무 강하게 우리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흥분하게 되고 화 안 날 일도 화가 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찬 물이에요. 저는 아침에 물 드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거든요. 수면 시에는 우리 몸에 약간의 탈수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아침에 물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찬물을 드시게 되면요. 우리 몸이 너무 놀라게 돼요. 우리 교감신경이 상당히 많이 항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지게 되고 대사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찬 물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요즘 뭐 덥다고 또 아침에 또 변비 해소에 좋다 그래서 찬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찬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고구마예요. 아침에 공복에 고구마는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구마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식후에 먹는 고구마, 식사 이후에 마지막에 먹는 고구마는 뭐 제가 추천할 만하지만 공복에 먹는 고구마는 좀 달라요. 공복에 고구마 드시고 속 안 좋으신다는 분 간혹 뵙거든요.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요,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타닌과 아교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위 벽을 좀 심하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고구마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더라, 그리고 위가 아팠더라, 배가 아프더라,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고구마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아침 공복에 고구마 피하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고구마 참 맛있잖아요. 그래 고구마는 감자보다 다이어트에도 좋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고구마는 맛있기 때문에 삶은 고구마, 중간 정도 되는 삶은 고구마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공복에, 그것도 식후가 아니라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요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고구마 드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3가지를 커피, 그리고 찬물, 그리고 고구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만 전문의가 보시는 공복 최고의 아침 식사 3가지는 무엇인가요? 아침에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몸은요 밤 사이에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아주 혈당도 잔잔한 상태, 그리고 인슐린도 잔잔한 상태로 몸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잔잔한 상태를 이제 잔잔한 호수라고 비교를 하면요, 여기에다가 큰 바위돌을 던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제된 탄수화물들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들은요 아침에 공복에 먹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식후에 먹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다르게 엄청나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아주 단맛이 강한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침에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으냐? 단백질과 풍부한 야채 위주의 식단을 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서 저는 이제 단백질 쪽에서 최고로 이제 치는 것을 이제 계란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침에 계란은요, 우리 몸에 단백질의 좋은 보급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맛있고요. 또 보관도 편하고요. 그래서 전날 삶아놨다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계란찜을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드신다든지 계란 요리를 해서 드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콩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인류가 아주 오래 먹어온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데요. 콩은요,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콩에는요, 일부 탄수화물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아주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콩류는요, 요리를 여러 가지로 해 먹을 수가 있죠. 콩 자체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지라든지 두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그리고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류는요, 상당히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의 보급원인데, 예를 들어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을 잘만 고르시면요, 거의 당분이 없는 두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목이 좀 뻑뻑하다, 그래서 뭔가 음료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께는 꼭 무가당 두유를 권하고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는요, 잘만 만들면 거의 탄수화물이 뭐 0은 없어요. 근데 1, 2% 정도밖에 없는 그런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무가당 두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란과 콩류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게 그릭 요거트예요. 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시면요, 그릭 요거트는요, 이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든 요거트예요. 이 그릭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그릭 요거트의 그런 그 제조 공법에서 유청을 분리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아주 꾸덕꾸덕한 요거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꾸덕꾸덕함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꾸덕꾸덕한 게 좋은 겁니다. 꾸덕꾸덕한 이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요,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배 아프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일부에서는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괜찮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그릭 요거트 상당히 좋고요. 또 그릭 요거트를 이제 우리가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걸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드레싱으로 샐러드에다 부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요리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도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아침에 좋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를 먹고 있는데요. 성분표를 보니 콜레스테롤이 높던데 상관없는 건가요? 유제품과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일부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콜레스테롤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야겠지만, 이 포화지방이 많은 게 몸에 안 좋다고는 돼 있지만, 이 포화지방이 어느 정도 높은 거는 뭐 감수를 하고더라도 우리가 그릭 요거트나 계란을 드시는 거는 저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릭 요거트를 그냥 꾸덕꾸덕하게 그냥 고소한 맛만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다가 자꾸 뭔가 첨가를 해요. 그래서 맛있게 달게 막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먹기 쉽게 또 이제 설탕, 물 같은 걸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릭 요거트도 당분이 적은 이런 것들을,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꼭 확인하시고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와 시리얼을 같이 팔기도 하던데 같이 먹는 건 상관없을까요? 시리얼 얘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시리얼은 잘 만든 시리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리얼은요, 이 곡류를 압축해서 만들고 거기다가 첨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정말 잘 고르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먹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시리얼이 있다 그러면은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달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정상인들이 계란을 드신다 그러면 하루에 2-3개 정도 드시는 거 괜찮아요.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요. 계란을 드실 때 이제 계란 얘기가 나오면 꼭 같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쓰고 계란이 좀 오래 살아왔던 불쌍한 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란은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계란 안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드시면요,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이 하루에 2-3개 정도 먹는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폭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이 계란을 드시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요, 콜레스테롤을 잘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2개 정도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이 나는 약 안 먹고 음식으로 조절하겠다 하시면서 계란을 어떻게 드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계란을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안 드시면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계란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달걀이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달걀은요, 우리가 정말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쉽고 하고 또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먹기 참 좋은 음식이고 뭐 하루 중에 언제도 좋지만 아침에 상당히 좋아요.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포만감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계란을 흔히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식품이라는 거는 한 가지 음식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계란에는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고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단백질이 상당히 많죠. 포만감도 주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른 건강적인 영양소로는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가 치매를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은 상당히 좋은 뇌의 기능을 좋게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수험생이라든지 그리고 치매를 걱정하시는 노인분들에게도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계란에는 눈을 좋게 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리고 시력에도 좋고요.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눈에도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계란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저는 다이어트에는 정말 보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제 먹는 음식들 계란이라든지 콩류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 저의 아침 식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침에 이제 계란 2개 정도를 삶아서 꼭 먹습니다. 그다음에 또 콩류를 좋아하는데 콩은 저는 아침에 낫또를 먹어요. 요즘은 낫또를 새벽 배송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낫또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죠.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와사비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냄새를 좀 없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낫또를 먹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오이나 당근 같은 데 찍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대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포만감도 어마어마하고요. 점심때까지 별로 간식 생각도 안 나고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과 추천하는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과일이 요즘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을 갈아서 많이 드세요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은 반대거든요. 과일은요, 상당히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이자 그리고 저는 항암제, 천연 항암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정상인이 질병이 없는 분이 과일을 드시는 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나 현재 비만이거나 그리고 대사장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암 같은 게 와 있는 분들은요, 과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과일에는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리고 과일에는요, 과당, 설탕, 그리고 포도당이 다 들어있어요. 설탕은요, 포도당과 과당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에 들어있는 이런 당들이 서로 조합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과일의 맛을 좀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망고나 수박 같은 거를 먹은 당뇨 환자가 당을 재보면요, 막 200 이상, 300 이상 올라가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리고 당 수치가 아주 낮은 뭐 과일은 아니지만 야채로 분류되지만 토마토라든지 자몽이라든지 아보카도 같은 거 드신 분들은요,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요. 이렇게 과일은요, 그 자체가 이 당 성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탄수화물 줄이세요. 나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세요. 이렇게 야채랑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탄수화물을 안 먹고 과일은 먹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은 섬유질과 물 빼면은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이제 과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과일은 보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했었는데 일단 얘들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과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는 다른 경로로 대사가 돼요. 포도당은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에 이제 포도당을 올리게 되고 단맛 나는 이제 이런 과일 중에 포도당을 먹게 되면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낮춰줘요. 그리고 이 낮추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당이 저장되는, 포도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이고 또 지방을 저장하는 이런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과당은요, 우리 몸에서 다른 길로 가요. 과당은
바로 간으로 직행하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당은요, 대사 경로가 조금 달라요. 과당이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렙틴, 포만감을 일으키는 렙틴의 작용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먹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먹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먹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이렇게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다른 대사 경로를 겪는다, 이런 것들이 다른 대사 경로로 분해가 되고 소화 흡수가 된다는 것들이 과일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날도 덥고 하니까 뭐 수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름 과일도 많고 하니까 과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일을 드시는 거를 좀 자제하라 그러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에 좋고 이렇게 좋은 걸 왜 못 먹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인들이 먹는 거 절대 문제 안 돼요. 대신에 과일은요, 비만이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런 성인병이 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을 여름철에 많이 드시면요, 이런 지병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 일반 다른 음식과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과일은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과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내장 비만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콜레스테롤 중에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산이라는 것도 높일 수 있어요. 통풍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정 과일 많이 먹으면요, 요산을 높여서 통풍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많이 드시면은 지방간이 막 생기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삼시세끼 과일만 드시고 몇 달을 지나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했더니 지방간 수치가 확 올라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드셨냐고 이렇게 추적 관찰해 보면 과일 많이 드신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요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오래 드신 분들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인슐린 자체를 자극하진 않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당뇨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은 일반적인 다른 탄수화물과는 다른 경로의 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하시거나 대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고 또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과일을 제일 나쁘게 먹는 습관은요,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려서 먹는 거, 이런 것들 제일 안 좋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과일 하나 먹는데 무슨 혈당 스파이크까지 걱정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사과라든지 이런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갈아 드시는 상황에서는 혈당 스파이크 그렇게 많이 안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드시고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좋을 텐데, 망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거 드시고요,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 좋은 거는요, 그 안에 섬유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섬유질을 갈아 드시게 되면은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것들 제일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려서 먹는 거. 말려서 먹으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기에 아주 작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데 얘들이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은 과육이 단단한 과일이 제일 좋아요. 네, 물렁물렁한 과일들이 혈당을 좀 빨리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렁물렁한 복숭아가 우리 단단한 복숭아보다는 혈당을 더 빨리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맛이 너무 강한 과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과일을 단맛 때문에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씁쓸하거나 신맛이 많은 과일들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또 껍질째 씹어 드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과일의 영양소는 껍질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우걱우걱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치아를 이용해서 씹어 드셔야 포만감도 생기고 뇌도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과일을 주스로 내서 착즙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만들고 몸에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는 과일은 그럼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자몽, 그 다음에 오렌지, 그리고 레몬 같은 것들, 시큼하면서도 맛있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요거 블루베리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과일은 아니고 야채로 구분되지만 토마토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이제 과채라고 하죠. 야채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때 부모님이 아침에 과일을 갈아서 주셨는데 많이 안 좋을까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상인이 과일 먹는 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과일 주스 먹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드신다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단맛 중독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과일 주스를 또 갈아서 또 착즙을 해서 과일 주스를 먹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여름 되니까 도처에 깔려 있는 주스 전문점들이 막 있잖아요. 여름 되면 막 성업 중이다가 이제 겨울 되면 좀 사그러들고 하는데 과일 주스 전문점에 옆에 가보면은요. 또 시럽이 있어요. 이 과일을 갈아서 그냥 먹는 것도 썩 좋지 않은데 이 과일의 단맛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시럽을 꾹꾹 짜서 먹잖아요. 이거는 과당을 인공적으로 만든 과당을 또 추가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요. 우리가 허기가 지고 몽롱해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과일 주스 하나 먹었더니 정신이 번쩍 깨더라. 이건 뭐냐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분이 보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깨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과일 주스를 먹는 과일 주스를 상업화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단맛을 증폭시켜서 우리 뇌를 반짝 그 순간에 반짝 깨우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 과일즙도 안 좋지만 여기다가 시럽을 또 타서 먹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책 토탈 리셋을 출간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비만 다이어트 치료를 약 25년 정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사회도 많이 발전을 했고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회가 고도로 과학과 사회가 발전을 했고 의학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왜 이렇게 비만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른 비만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와 의학이 발전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비만이 되어가고 있고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도 만나고 있었지만 책을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책을 좀 발간하게 됐습니다. 제 책에는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혈당의 문제 그리고 혈당을 잘 관리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또 그 혈당 이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해서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이 탄수화물 이외에 단백질과 지방을 어떻게 잘 드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놨고요. 또 하나는 이런 먹는 것 말고도 생활 습관들 수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고 평생 건강한 습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